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팔방미인 하고요. 오늘 보너스까지 하나 있습니다. 보너스 있고요. 그 다음에 팔방미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물린개미님들에 대한 그 종목들을 갖다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AI 전력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습이고요. 사실은 오늘 이 방송하는 7월 2일 장세가 끝난 상황에서도 AI 전력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반짝한 그런 흐름들 빼고는 사실 힘이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AI 전력주 단기 꼭지에 물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꼭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AI 전력주 하면 두 가지 개념으로 좀 나뉘는데요. 하나는 AI 전력주 전기 쪽을 먼저 볼 수 있겠고요. 하나는 그 전선 쪽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 쪽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차트를 많이 준비했고요. 일단 삼화전기가 주도주 개념으로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지금 주봉과 일봉을 갖다가 곁들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삼화전기는 단기적으로 18,000원 정도에 있다가 90,000원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걸 이 정도 올라가면은 우리는 많이 올랐다 그러고 거의 대시세 정도의 그 근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0,000원이 90,000원 된다? 그러면 한 5배 정도는 거의 올라간 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여기다 찍었습니다. 거의 쌍봉 고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봉상 나타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나타났을까요, 지금? 음봉 하나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단기 추세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또 이런 추세로 만들다가 이 추세가 깨져버린 겁니다. 주봉상으로 이 추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럴 때에는 주의보를 갖다가 알려드리는 게 사실상 중요합니다. 또 본인들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추세가 깨질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봉상으로는 일단 단기 추세가 깨진 측면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을 거고요. 꼭 이게 아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놓더라도요. 그것도 깨진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단기 추세, 그 다음에 약간 단중기 추세까지도 좀 깨졌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AI 전력주인 삼화전기가 주도주자로 급등을 했는데 18,000원부터 90,0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추세가 깨졌다는 얘기는 일단 하차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잘못 들어가면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봉을 한번 더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지 라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지지 라인은 여기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지점에 있는데 지금 이 지점은 깨트린 상태입니다. 네. A와 B가 있다 그러면 일단 B는 깨트린 상태입니다. 이날 한 방으로 7월 1일 날 하락한 이 한 방으로 여기 있는 모든 그 물량들이 전부 다 물량화가 됩니다. 즉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다 대고 두들겨 패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겁니다. 왜? 한 달 동안 만들어낸 등락거듭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우려면 박스권선상에서의 지지라인이다. 그 지지라인을 깬 것이다 라고 이 시점을 보시면 되실 겁니다. 대표님 저항선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항선. 네네.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 아, 이게 지금 지지선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지면서 저항선이 됐다는 말씀. 그렇죠. 올라가면 저항선이 되는 거죠, 이게. 즉 여기서는 지지선이 돼서 이걸 지키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올라가려면은 이게 저항선이 되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매물 압박이 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 거고요. 대신 한 가지 삼화전기의 위안이 된다면, 그동안 이 위에서 샀다가 못 팔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라인이 마지막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다가 여기서 팔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최소한 15% 이상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건데 여기서의 팁은 이런 겁니다. 이 지지라인을 이게 저항선이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항선이 되니까 올라가려고 치면 이 라인은 매도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도저히 뚫고 올라가려면 이슈가 생겨나지 않으면 이걸 뚫고 나기 어렵다는 거죠. 이슈가 없으면 결국 그 정도 반등에서 꺾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물린 분들은 이 라인 사이에서 매도 쪽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간다고 하면서 또 추격 매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나는 여기서 샀는데 견뎌볼 거야. 평단가를 낮춰서 견뎌볼 거야.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서 견뎌볼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 라인 거드릴게요.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 오늘로서 보면은 오늘 종가에, 오늘 저점 정도가 되겠군요. 네. 그 라인 저점을 갖다가 깨면 일단은 버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한 65,000원 라인 되겠네요. 요 라인을 깨면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재룡전기입니다. 제일 핫한 종목이죠. 지금 시장의 주봉상으로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93,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아까 삼화전기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죠. 네. 중요한 것은 이격과다입니다. 이격과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급등이 있을 때 여기에 이동평균선들을 많이 일반 투자자들이 보시거든요. 그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볼 때 상당히 이격이 과열이 됐어요. 그럼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좁히려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격이 과다되니까 좁히려는 성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눌림목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격이 과다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시점에서 나타났는데 또 한 단계 올라가면서 또 나타난 이 시점에서 가격 조정이 안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은 걸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득이 될 수 있는 야 이거 단타거리로 굉장히 좋을 거야. 그거나 실력 있는 4848하는 실력자들이 하는 것이고 초보들은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다는 10번이면 10번 거의 다 물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깨진 게 아닙니다. 주봉상으로 아직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아까 삼화전기하고는 틀립니다. 다만 그렇게 반짝반짝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격과도로 인해서 지금 일봉상으로 풀어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종목인데 이번이 거의 마지막 파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보시면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헤드앤숄더가 보이죠? 네. 시계의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이걸 돌파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AI를 외치고 있는데 AI 전력주들을 외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격과다는 차익 실현을 부르는 마법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오르면서 4,000원에서 11,000원까지 재룡산업이 제일 후발주자로 좀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단기 추세가 깨진 상태입니다. 깨졌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게 맞고요. 반등시마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또한 그 다음으로 보면 LS 일렉트릭이 있어요. 야, 요게 주봉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6만원대인데요. 65,000원서부터 지금 24만원까지 오른 거거든요.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자, 이렇게 올랐지만 여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쌍봉의 오른쪽 어깨나 쌍봉 고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여기서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오히려 가지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했건 간에 이제 정리 차원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리 차원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봉의 모습을 보니까 쌍봉 고점이 어느 정도 보여진다. 여기서 이런 정도면 쌍봉 고점이 보여지고 네. 그다음 이 고점 23만 원이 고점이고 여기가 24만 원 4,000원이 고점이거든요. 쌍봉 고점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잘해봐야 등락거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지라인이 깨면 밑으로 흘러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다만 지금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박스권의 흐름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지켜볼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반등권을 이용해서 22만 원이 됐든 23만 원이 됐든 그 사이까지도 매도를 할 수 있는 라인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거의 고점을 찍어가고 있거나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뭔가 이슈가 터지면 돌파할 수 있지만 이슈가 없으면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일 핫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릴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AI 전력주들입니다. AI 전력주들은 이번 시점에서 잘못 들어가면은 고점에 걸려서 걸릴 가능성이 너무 높고 이미 걸린 분들도 여럿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I 전력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전력주는 좀 다르지 않느냐? 맞습니다. 대원전선이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드린 대로 쌍봉의 고점 정도가 해석이 됩니다. 주봉상 쌍봉이에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제 얘기의 지론은 뭐냐면 위험한 수위에서 달려들지 말자. 이러면 위험한 수위에서 달려들면 먹을 것은 적고 떨어질 때는 큰 충격을 갖다 받기 때문에 위험 수위에서는 달려들지 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물려있는 개미님들은 그런 시점에서 또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대원전선이 고점을 찍은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찍었으니까 이것을 아까 주봉상으로 볼 때는 쌍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이죠. 원래는 이 라인에서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넘어갔으니까 그만큼 강했던 종목이고요. 이 전선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라인에서는 더 이상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다 결국은 이 라인의 지지선에서 그 다음에 등락거듭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거 깨면 어떻게 돼요? 주랭랑 36개 주랭랑을 쳐야 되겠죠. 이 라인 깨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 위에 건에서 매수했던 모든 물량들이 전부 다 밑에다가 팔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다 물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네. 대원전선도 그런 쪽으로 보시고 강원전선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점까지 딱 찍었고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 봐야 최대 6만 원인데 6만 원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가고 이 라인 때 거의 뭐 5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 사이 이 정도면 거의 고점을 찍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다시 또 밀려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보여질 겁니다. 이런 이유들은 역시 단기 15,000원짜리가 75,000원까지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간 조정을 하든가. 기간 조정이 뭐예요? 박스권입니다. 등락거듭. 잘 안 떨어지고 등락거듭 하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가격 조정입니다. 근데 많이 올린 종목은 센 놈만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가격 조정에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의 개념을 생각해 두시고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점. 가운전선을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거놨는데요. 가운전선이 더 이상 많이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게 된다면 바로 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55,000원짜리. 여기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니까 저항 자리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든다면 이 종목이 안 떨어지고 이 지선을 안 깨고 45,000원 라인을 안 깨고 한다면 뭐가 되겠죠? WW 패턴으로 기간 조정을 만들겠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네. 다음에 LS전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번쩍하다가 7월 2일 날 아침에 번쩍하다가 밀려내렸는데 도로한번 탭을 냈죠. 이런 것도 역시 이슈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에서 쉽게 올라갈 수는 없고 올라가더라도 저항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 이상을 못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5만 원 이상을.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쌍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쌍봉 이후에 오른쪽 어깨를 딱 만들고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또 하나가 대한전선인데요. 제일 느려 터진 종목이죠. 대신 저는 멀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힌트를 드리자면 주봉상으로 보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팔방미인이잖아요. 네네. 팔방미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대한전선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급등도 많이 해서 수익률도 많이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전선주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후퇴를 했다가 나중에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수익을 다 완매도로 했고요. 이제는 이 박스권의 논리죠. 박스권에 놀리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되면 이걸 이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또 기회가 오는 거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옛날에 저점에서 샀는데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을 챙기고 다시 기회를 보는 것도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지금도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거고요. 이 지지라인이 깨지면 이 위에 있는 매물들이 또 압박을 가한다는 점. 그래서 수개월은 또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겠고, 포기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는 내용은 생각해 두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봤던 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민주를 계속 원한다면 바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우울한 진단부터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좀 좋은 진단을 해주실 건가요? 우울하셨습니까? 네, 다만 주의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AI 전력주들이 요즘 최근 관심이 너무 핫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꼭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는 절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이제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너스가 오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던 내용입니다. 중기로 크게 될 놈, 바쁜 직장인들 또는 자녀분들에게 사주실 분들, 중기 매집주입니다. 단기 아닙니다. 네. 식품과 생활용품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지난번에 매수했을 때 48만 원까지 수익권 매도를 했거든요. 자, 30만 원에 사서 30만 원, 31만 원 사이에 사서 48만 원까지 샀으면 수익률 대단했죠. 자, 이제 됐어요. 그때 다 팔았으니까 이제는 떨어져 갖고 다시 제자리에 왔거든요. 30만 원은 아니지만 지금 자리가 정확한 매수 자리라 여러분들에게 재매수할 낙폭과대 매력주로 LG 생활건강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드립니다. 자, LG 생활건강 지금 이 예전에 그 올라갔을 때 제가 팔라는 자리가 여기였었거든요. 거의 50만 원 가까이 가다가 중기 목표치 50만 원 가까이 가다가 48만 원 선에서 쌍봉 고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마저도 안 나오고 그냥 내리 쏟을 정도로 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떨어지니까 화장품주들 다 뒷반등 두고 상승할 때 얘는 계속적으로 밀려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찍은 가격이 얼마? 34만 2,500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매수할 자리가 됐다는 거죠. 이 정도 떨어졌으면. 우리가 그 전에 매수한 자리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0만 원에서 31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 가격은 안 줍니다. 만약 이 가격을 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땅을 조금 팔아서라도 꼭 매수를 해야 되겠죠. 땅을 팔아서라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점이 36만 원 정도 전후에서 이제 등락거듭이 되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이 종목은 178만 원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죠? 178만 원.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서 30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이런 종목을 전후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모든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큰손, 개미님들 할 것 없이 다 죽었습니다. 170만 원부터 100만 원, 여기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와, 난 싸게 샀다. 178만 원이 고점인데 난 100만 원에 샀으니까 엄청 싸게 샀을 거야 생각을 했지만 웬걸 3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할 말 없죠. 다 물렸습니다. 외국인 기관, 큰 손들까지 다 물렸습니다. 개미님들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싸게 줍줍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36만 원 선 전후니까 여기서부터 매수를 갖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격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의 매매 전략.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35만 원 사이. 36만 원짜리도 조금 사줘도 됩니다. 뭐 비싼 주식이니까 한 주씩 자금이 조금 부족하고 좀 길게 보는 분들, 용돈, 아이들 용돈 마련한 거 갖고서 조금씩 사주실 분들은 36만 원부터 35만 원 사이까지 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34만 원까지 한 주씩 더 사주셔도 됩니다. 36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한 주, 또 34만 원까지 한 주, 이런 식으로 막 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기 시작하면 목표치가 40만 원, 중기 45만 원, 50만 원까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요번 고점 돌파하는 걸 보겠습니다. 48만 원이 요번에 고점이었죠? 이거 돌파하는 걸 보겠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손절은 30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너스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크게 될 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팔방미인주입니다. 이제 본론이군요. 궁금하신 시점이 됐네요. 팔방미인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7월 2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영업이익률이 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자, 대한민국에서 실적 대비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평가주입니다. 자, 1,000원, 500원 클럽 관련주들이 몇 종목 있나요? 한 6종목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6종목이 되는데 이 6종목 중에 유일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1대1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5. 자, 시간 걸림 현상은 단점입니다. 장점은 싸다는 것과 단점은 시간 걸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을 한다면 일부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매수를 했잖아요. 내가 1,000주를 매수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중에 500주나 300주는 단타 매매를 해도 됩니다.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올라갈 때 매도하고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 매매를 300주 정도나 500주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500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힌트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이 회사의 케어젠의 핵심 제품이 필러입니다. 네. 사람 예뻐지는 데는 뭐 주사바늘로 쿡쿡 찔러도 그냥 예뻐지는 데는 다 오케이 하거든요. 다 이 필러 관련주들입니다. 필러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 영업이익이 50%가 나오려면요. 영업이익이 50%가 나오려면 결국 1,000원 팔아서 500원을 남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 예뻐지는 미용 쪽이나 이런 쪽이어야지 결국 이게 나옵니다. 이게 아니면요. 지금 현존하는 기업들 중에서 50% 나오는 기업들이 완전 독과점 아니면 특이한 독과점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그런 50%의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또 팔려나가는 것들이 있죠. 화장품과 건강식품입니다. 요즘 이 회사가 두피케어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두피케어도 역시 잘 나가는 제품들 중에 하나죠. 스킨케어와 건강식품.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케어젠의 재무구조를 보면요. 여기를 보시면 2021년에 591억 매출입니다. 282억의 영업이익이고요. 자, 연간으로 본 겁니다. 22년에 691억 336억, 23년에 792억 404억, 24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800억 정도에서 여기 한 4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딱 잘라서 5년간 연속 50%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20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요. 코로나가 생성이 돼도 코로나 발생이 돼도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 50%의 영업이익을 깨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건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나니까 자본 유보율도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5,200%대의 자본 유보율을 보이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거의 8%대 유지하다 이번에 뭐 때문에 20%가 살짝 됐는데요. 어쨌든 장비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부채 비율이 약간 늘어날 수 있지만 거의 빚을 지고 살 수 없는 기업, 자본 유보율이 현금 자산이 팡팡한 기업, 이렇게 튼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 물량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주가 됐는데 원래는 1,000만 주대였겠죠. 1,000만 주 초반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1대5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1대5 액면 분할을 하니까 5천만 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도 유통 물량이 여기 보면 27%밖에 안 되죠. 27%밖에 안 돼요. 외국인 지분율과 그 다음에 정영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64%, 자사주 8% 하면 진짜 돌아다니는 물량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종목은 5천만 주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사 1대5 액면 분할 때문에 무겁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튀기 시작하면 무섭게 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품절주라는 그런 개념인데 예전에는 품절주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1대5 액면 분할을 하면서 품절주에서는 조금 낙오가 됐고요. 품절주는 아니더라도 역시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케어젠의 그 바닥주라는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 53,400원의 고점이죠. 그동안에는 꾸준히 올랐었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유명한 주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를 수 있었고요. 대신 액면 분할하는 시점이 여긴데요. 작년 8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 되겠죠. 오늘 7월 2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액면 분할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1년 가까이 다 됐고 이때가 44,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하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죠. 바닥에서 아무리 지수가 떨어져도 크게 안 떨어지죠. 바닥권만 다지고 있죠. 이게 주봉상입니다. 바닥권만 다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순간 바닥권을 다지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무섭게 돌진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또 하나,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못 올라간. 쉽게 얘기해서 다들 화장품주들이 얼마 전에 급등을 했던 것들 다들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종목만 못 올라갔어요. 이유는 1대5 액면 분할 때문에, 물량 부담 때문에 못 올라간 그런 케이스. 그러면서 1년 1년 가까이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이 특징을 한번 볼까요? 케어젠의 특징을 보면 액면 분할 1대5 당시 8월 고점을 찍었는데 44,000원 대비해서 반토막 이후에 바닥을 확인했다. 화장품 미용주 급등할 때 최근에 수혜도 못 받고 바닥 다지기를 진행을 했다.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고 1년 가까운 조정에 따른 상승 전환 신호와 시점이 다가왔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케어젠의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주봉을 봤고 이제는 일봉입니다. 그 44,000원부터 떨어져 갖고 이 19,260원까지 바닥을 찍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고점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네. 동이 보일 겁니다. 이 라인대가 원래는 저항선입니다. 여기 알려드렸듯이 이게 저항선이죠. 네. 그래서 못 올라가고 여기만 오면은 걸렸던 거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반복됐던 거죠. 근데 저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돌파를 했죠.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매물들은 흡수를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흡수를 했다. 적어도 한 2개월 이상 걸린 겁니다, 이게.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재료가 나오니까 빵 뛰었다가 또 불성실 공시법이 나오니까 좀 떨어졌다가 등락거듭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이. 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라인대를 훼손하지 않고 2만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등락거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것을 조금 더 길게 보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자, 차트 분석상에서 볼 때 아까 44,000원에서 19,260원까지 하락했다고 그랬죠? 네. 보면은 패턴상 주봉고돌이 패턴을 만들었고 돌파 자리는 종가상 26,200원이다. 이거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26,200원. 요번에도요. 이 주봉산에서 볼 때 26,200원 자리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딱 올라갔어요. 보시면 거기까지만 딱 올라가다 밀린 겁니다. 그 자리를 돌파하면 어떻게 되느냐?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죠.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자리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라인이 여기까지 있거든요. 네, 저항 라인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라인에서 죽자고 한번 매수를 해놓아야 됩니다. 이 라인에서. 그래야 3만원 갈 때, 아싸, 나 수익률 좀 봤어. 35,000원 갈 때, 제대로 수익률 보고 있어. 4만원 갈 때, 환호를 한번 터뜨릴 수 있겠죠. 축포를. 그런 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3만원가 이상 대세 상승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세 상승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 26,200원 돌파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1,000원이든 22,000원이든 23,000원에 매수해 놨는데 나중에 이 26,200원을 돌파하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사야 될까요? 더 사야죠. 그렇죠. 네네. 그 자리가 바로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더 사야 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매매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자, 케어젠의 매매 전략 7월 2일 적정 매수가 시초가 21,000원 사이, 시초가부터 21,000원 사이, 뭐 2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2,000원, 21,000원 사이까지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혹시나 추가 하락하게 되면 25,000원 선 전후까지도 가능하겠고요. 손절은 종가상 2만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목표치는 25,000원, 27,500원, 30,000원, 40,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건 단기와 스윙 전략의 목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팔방미인주 전해드렸고요. 구독, 댓글, 좋아요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네. 좋은 종목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싸움이 약간 걸리더라도 좋은 종목들이라는 점 생각해 두시고 영업이익률 우리나라에서 쉽게 얘기해서 몇 종목 안 되는 6종목밖에 안 되는 그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